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지금 여기 현대차에 4월 초랑 4월 17일 날 영상을 올린 적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정말 기회일까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상당히 뭐 안 좋은 댓글들도 많이 받았고, 현대차를 무시하냐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, 제가 그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물린 입장 그리고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 보자는 거였어요. 그쵸? 그 당시에는 V자 반등이라는 건 누구나 올라왔습니다. 이 보시면은 뭐 어떤 종목이건 지금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만 그렇고, 실질적으로 삼성 SDI도 요 시기에 지금 정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4월 17일이면은 이때에 해당되는 날입니다. 그쵸? 그, 이, 그 이후에 이 현대차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,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결과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. 네. 고찰을 하자는 거예요. 이 당시에 현대차의 가장 큰 메리트였다고 하면 뭐냐면 그 배당금이죠. 예.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 대비 배당금이 높을 수 있다. 그래서 배당금 수혜주다. 그리고 낙폭과대주, 저평가 우량주라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이때 설명드렸던 거는 삼성전자랑 좀 비교를 드렸는데, 이 컨센서스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투자 지표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. 제가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봅니다. PBR을 봐요. 근데 3월 달에 기준으로 봤을 때 PBR 0.35입니다.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. 0.35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건가?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자산까지 다 포함시킨 건가? 저는 이제 후자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장세에서 PBR이 낮은 종목은 오히려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, 이전에 제가 라이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PBR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다. 그쵸? 예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보시면은 EPS도 보시면은 1,600원이잖아요. 그러면은 결국에 2018년도 실적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무 비율에서 영업이익률 있죠. 영업이익률이 초라해요. 3.4%입니다. 현대차라는 이름을 빼고 이 현대차가 아니라 이상한 코스닥이 잡주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래도 들어맞을 그런 흐름입니다. 영업이익률 뭐 2019년에 1%대, 그쵸? 3.4%입니다.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제 생각에는.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보자고요. 현대차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. 제가 저희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. 없는데 왜 이 현대차를, 제가 그때 말씀드린 가격이 17일입니다. 이날이었어요, 이날. 음목 나온 날. 좋아했죠. 가자. 올라갈 거다. 네 말이 틀렸다 하면서. 근데 이건 V자 반등의 그냥 일반 지수의 반등일 뿐인 거고, 이때의 메리트는 실적 개선도 아니었고, 뭐 앞으로 뭐 수소차, 뭐 전기차,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이 정고점을 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다시 한번 3개월이 거의 지났잖아요. 되돌이켜봐서 이때의 투자가 매수한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거의 두 달이 뭡니까? 두 달 넘게 물려 있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매수를 한 시점의 대부분의 킥은 한 이 정도입니다. 8만원에서 9만원대 사이. 그러면 현재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 4% 정도입니다. 예.
4% 정도예요, 4%.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매수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V자 반등에서 신규로 매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은 최대가 이제 15%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개월 정도 되는 수익인데 작지도 않고 많지도 않지만 요 시기에 제가 리뷰를 드렸던 그런 섹션의 테마들을 샀으면 이미 탈출하고도 남았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바이오 종목, 그 다음에 2차전지, 언택트 그런 종목이 아니라 완전 제조업에 실적이 안 나오고 사치품에 해당하는 자동차,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산다? 이후에 실적 발표도 나올 거예요. 현대자동차. 좋겠습니까? 좋을 리가 없어요. 다음 달에 9월달 넘어가서 3분기 실적 발표 좋겠습니까? 근처에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. 자,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. 단순히 PBR이 낮다고 배당을 많이 준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현대차를 주식하는 거에서 뭐 5억 10억씩 해가지고 배당 수익으로 올리려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내가 배당금이 언제 지급되고 언제 몇 프로 세금이 떼고 이런 걸 모르면서 배당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서는 들어가시면은 결국에는 물리는 거예요. 지금 여기서 물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지루합니다. 그리고 이게 특히 또 이 상황에서 11만원까지 이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이 보이고 계시는 이 차트는 현대차 차트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. 왜냐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240과 480선의 상단에서 지금 저점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이루고 있어요. 네, 그리고 이것도 이전에 시세를 줬던 요 시기를 많이 따라 올라왔습니다.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따라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과거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. 네,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4월 17일 날의 그 수준으로 다시 왔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이미 보고 계셨던 구독자분들은 앞으로도 이 현대차 특히 이제 PBR이 낮은 PBR이 0.5 이하인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가 아닙니다. 네, 저평가가 아니에요. 그 점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차피 그 결론이 말해줍니다. 결론이 말해주고 그거에 아닌 점 그리고 본인이 예상했던 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. 본인들이 알았어 이렇게 V자로 올라갈 거라 생각했잖아요. 이게 완벽히 틀렸습니다.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고찰을 해야 됩니다. 고찰을 해야 되고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 있나요? 그런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매수해가지고 V자로 올라가겠지 현대차 13만원 다이렉트로 가자 이 당시에 그랬거든요. 요 당시에 내용들 보면은 네.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식 본인의 방식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점 참조하셔가지고요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, 현대차의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요 지금 3개월이죠. 4, 5, 6 그쵸? 7월 5일이니까 3개월간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500만 주 정도 일어났습니다. 그쵸?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없어요, 거의. 그죠?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38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근데 현대차는 10만원짜리 주식이 500만 주가 이탈했어요. 네.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보자고요.
이 점을 좀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셀트리온 매수죠. 네, 똑같은 기간 안에. 네. 하물며 안 좋았던 삼성전기도 100만 주 매수입니다. 그쵸? 이런 거를 봤을 때 얼마나 그 현대차가 외국인의 매도세의 타겟인지 그것도 중요하고, 제 생각에는 나중에 9월 이후에 공매도의 늪에 빠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제가 너무 현대차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, 팩트를 갖고 기본적인 결과를 갖고 본인의 계좌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고찰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점은 꼭 참조하셔가지고요.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